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생명 존중은 이제 두 번째 강의예요. 2주차 강의죠. 우리 이번 2주차에는 생명체의 탄생. 지구의 나이가 대략 45억 년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근데 생명체가 지구에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에 있는 생명체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미생물이 되든 또는 뭐 동물이 되든 식물이 되든 공통의 특징을 비교적 가지고 있어요. 그 특징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렇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교하면서도 복잡한 구조. 이거 생명체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바이러스가 되든 박테리아가 되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체온이 되든 자기의 그런 상태를 갖다가 일정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를 갖다 유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에너지 대사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자기가 활동하는데 쓰는 에너지 또는 번식을 하거나 이럴 때 쓰는 에너지, 모든 에너지를 갖다 이제 에너지 대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유용한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자기가 이용을 하기도 하고 이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성장과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크지만 후손을 갖다 끊임없이 남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죠? 사람의 경우는 한 세대가 바뀌는 후손을 갖다 보통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만들고 그러는 과정이 보통 이제 30년 그래요. 한 세대. 근데 박테리아의 경우가 20분이에요. 자기 자손을 갖다 만드는데 20분이에요. 20분이면 한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거의 20분에서 30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변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자손을 번식시키는 과정에서 변이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성장과 발생이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반응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식물이 아무리 반응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해가 이쪽에서 탁 뜨고 그리고 그쪽에 바라보던 식물이 해가 저쪽으로 이제 지고 그래도 하루 종일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식물 집에서 키우다 보면은 해 드는 쪽에다 이렇게 놓으면은 그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늘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를 갖다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반응 능력, 외부 환경 자극에 대해서 빛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극에 반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유전과 생식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보를 후손에게 끊임없이 물려줘요. 그러면서도 주변의 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거에 적응한 그런 거조차도 자기의 유전 정보에 기록을 해서 야, 이랬더니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처음에 알파가 나오더니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오미크론까지 갔어요. 예. 그리스 문자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쭉 가서 맨 끝에가 이제 맨 끝에는 오메가예요. 그래서 이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그런 이제 표현을 갖다 이제 하는 거긴 하지만 중간에 오미크론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미크론도 최근에는 스텔스 오미크론이니 델타 미크론이니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복제를 함과 동시에 후손을 갖다 끊임없이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그 정보를 갖다가 전달을 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이동과 분산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가능하면 부딪혀서 극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피를 하고 그리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해요. 그래서 이동과 분산을 하는 이제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후손을 갖다 물려주는 데는 끊임없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하거나 이러면서 진화를 하게 돼요. 그 적응하고 극복하는 과정들도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지구 생명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아주 작고 완벽한 생명체라고 하는 박테리아라든가 세균, 또 단세포들, 바이러스조차도 그러한 활동을 갖다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공통의 이제 특징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들, 예. 그 생명체는 어디에서부터 유래가 됐을까?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연 발생설이에요. 자연적으로 생명체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뭐 창조론도 그 생명기원에 속하나 뭐. 창조론은 이제 창조론을 믿는 그거는 이제 종교적으로 또 신앙으로 이제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것도 이제 생명 기원설에 이제 포함을 시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밝힌 바에 의하면 창조론은 사실 근거가 그건 이제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신뢰를 하고 그렇지만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근거가 미약한.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제 과학적인 사고에서는 포함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생명의 기원설에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생물 속생설이에요. 생명체는 생물이 있어야 그래야 거기서부터 더 다시 파생이 돼가지고 그렇게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가 천체 비례설입니다. 우리 지구상의 생명체가 천체로부터 외계로부터 날아온 것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자연 발생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이 자연 발생설을 처음에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생물은 무생물로부터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다. 이제 그렇게도 이제 설명을 한 바가 있어요.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가 있을까? 근데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가 우리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바나나를 딱 갖다 놨는데 없던 게 갑자기 초파리들이 막 나타났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없던 거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장어 같은 경우가 진흙이나 축축한 땅에서 자연적으로 없었던 장어가 갑자기 나타나. 그런 것들을 보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실은 이제 장어라고 하는 어류가 회귀성 어류다라고 하는 존재를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어가 강에 존재하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 시기가.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넓은 바다에 가서 새끼를 갖다 이제 낳고, 그리고 이제 새끼가 되면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장어. 연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이제 회귀성 어종임을 알지 못했었던 그런 이제 것이 있는데, 요걸 갖다 전면으로 반박하고, 그리고 새로운 이제 설을 갖다 낸 사람이 루이 파스텔이에요. 여러분들 파스텔이라고 하는 얘기, 아마 여러분들이 생물 시간에서도 이제 다 배웠었던 걸 텐데요. 파스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 유명한 프랑스의 세균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생물은 반드시 생물로부터 유래가 되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지는 않는다. 라고 해서 이제 증명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백조의 잎처럼 생긴 저런 이제 파스텔의 플라스크를 갖다 만들어요. 아주 긴 주둥이를 가진 그러한 이제 플라스크를 만들고요. 거기다가 이제 꺼졌어요? 안 꺼졌죠? 30분인데. 장어는 또 남자애 그렇게도 좋대요. 뭐 그러게요. 뭐 그런 이제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테스트하기를 이 파스텔가 어떤 테스트를 하게 되냐면은 여기에다가 수프를 갖다 딱 집어넣어요. 그래 놓고는 끓입니다. 열을 갖다 가해가지고 막 끓여. 그 다음에 이게 길게 뽑았었던 이 유리관을 갖다가 이제 녹여서 완전히 밀봉을 하게 됩니다. 밀봉을 한 상태에서 자, 그러면 외부로부터 아무것도 침입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게 자연 발생설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면 뭔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래서 이번에는 자, 우리 공기 중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있다면 여기서 날라 들어가서 그래서 뭔가 생길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저걸 갖다 주둥이를 갖다 깨트리게 됩니다. 딱 깨트렸더니 며칠 안 지나니까 진짜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외부로부터 어떤 생명체가 되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물로부터 다시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파스테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파스테르 우유 있죠. 예. 이 루이 파스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러한 이제 세균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지만 어떤 것들을 이제 발견했냐면은 열에 굉장히 세균들이 약하다. 그런데 그 세균들을 갖다가 멸균시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열을 갖다가 높은 온도로 열을 갖다가 이제 가열을 하면 죽는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반드시 높은 온도로만 가열할 필요는 없다. 적절한 온도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시간을 갖다 두고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되면은 세균이 이제 사멸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발견을 했고 바로 그거를 갖다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스테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파스테르 우유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먹어본 적 있죠? 다른 우유하고 어떻게 달라요? 여러 가지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보통의 우유는 대량 생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끓일 수가 없거든. 낮은 온도로 해가지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거든. 높은 온도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살균을 해도 살균에 이제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 것이 보통 일반 우유인데 파스테르 우유는 100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60에서 80도 정도까지만 올려요. 그런 상태에서 한 30분 정도 살균을 합니다. 그래도 똑같은 효과를 갖다가 이제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스테르 우유는 영양분이 높은 온도에서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영양분이 덜 파괴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비타민이라든가 아미노산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 그리고 적절한 온도에서 하니까는 고소한 맛이 더 나. 아마 여러분들 비교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비교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사서. 아, 이게 다르구나. 그런 느낌을 갖다 이제 가질 텐데 어쨌든 이렇게 생물 속 생설이라고 하는 것을 루이 파스테르가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천체 비례설이에요. 아니다. 우주에 다른 천체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운석을 통해서 지구로 탁 날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실려 있었던 생명체가 지구에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천체 비례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주에서 날라온 운석, 지금도 이제 많이 존재를 해요. 이제 별똥별이라고 하죠. 이걸 갖다 보니까 거기에 유기화합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생명체가 이렇게 날라온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외계 생명체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도 하고는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지금 이제 정설로 굳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 지구상에 생명체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는지 그 생명 물질의 기본이 되는 근원이 되는 것들이 어떻게 이제 생겨났는지에 대한 생명의 기본 물질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여기는 크게 한 너댓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물질의 기본이 되는 이런 것들은 운석으로부터 실려온 것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계 천체로부터 이제 날라온 것이고 화학적인 진화 과정을 통해서 그런 합성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형성이 된 것이다. 또 화학적인 진화에 이제 대해서 이제 같이 설명을 할 테고요. 그 과정에는 전기방전, 초기에 지구가 굉장히 많은 그 혹성들하고 이제 충돌, 또 유성들하고의 충돌, 이런 과정에 높은 에너지의 그런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론이 있고요. 진흙과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뒤에 이제 영상을 잠깐 보실 텐데요. 예, 그러한 이제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생명체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설들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필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죠? 이 자료는 제가 LMS에 다 올려놨으니까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제가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메모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생명물질의 운석 충돌 기원설은 1969년에 호주에 떨어진 머치슨 운석이라고 하는 이거를 갖다가 분석을 했더니 이 운석 속에서 74종 정도의 아미노산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기화합물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렇다면 진짜 천체 비례설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체로 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기원이 되는 그런 이제 물질들 이런 것들이 외부로부터 왔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갖다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주 공간에는 유기분자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탄소를 포함하는 그러한 이제 분자들을 갖다 포함하고 있는 혹성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달에 가도 마찬가지로 탄소를 포함하는 그런 화합물들이 존재를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구하고 충돌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시 대기가 운석하고 충돌이 되면서 그러면서 간단한 유기물들이 지구에 남겨졌고 그리고 이것이 복잡한 유기물로 그리고 그 복잡한 유기물을 거쳐가지고 원시 생명체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운석 충돌 기원설의 근거를 갖다 두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운석 충돌에 의해서 생명물질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이제 사실에 대해서는 체코의 과학 아카데미 이제 화학자에는 스바토플루크 치바스라고 하는 요 사람이 실제로 테스트를 합니다. 운석이 충돌하고 그랬을 때 높은 에너지 또 방전되는 그런 상황을 갖다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렇게 실험을 했더니 생명체의 기본이 되는 그런 이제 복잡한 화합물들이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실험으로 증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DNA를 구성하는 그런 이제 성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1952년에 스탠리 밀러라고 하는 사람, 이 밀러의 이제 방전 실험이 이제 그 후에 또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은 이제 근거이 이제 됐었던 거고요. 오파린의 가설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지구하고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 이런 유기화합물들이 좀 생명체를 이루는 복잡한 유기화합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갖다 밀러가 이제 이번에는 진짜로 이제 또 다른 형태로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밀러가 이 플라스크 안에 원시 대기의 성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분들을 갖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전기 방전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저렇게 방전을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그 물질을 갖다가 이제 꺼내서 보니까 이 실험을 갖다 이제 했더니 포르말데히드로부터 포도당이라든가 또는 리보스라든가 디옥시리보스, DNA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지구의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천체로부터 온 어떤 각종 화합물들 또 지구상에 존재했던 화합물들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어떤 그 생명체의 기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화합물들을 갖다가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설로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밀러의 실험이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원시지구에서 그러한 이제 화학적인 진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포도당이라든가 아미노산이라든가 또 염기들, 뉴클레오타이드 이런 것들이 간단한 유기화합물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원시 바다에 이렇게 이제 농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수억 년이에요, 수억 년.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거의 한 40억 년 지금으로부터 그때까지도 아무도 거의 없었고 그 즈음에 이제 한 38억 년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러한 이제 유기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유기물 또는 이제 유기물에 의해서 아주 기본적인 생명체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화학적인 진화설이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그러한 무기물로부터 아주 기본적인 생명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원소들이 이제 만들어진 상태에서 걔네들이 이제 반응을 하고 또 반응이 됐었던 물질들이 이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러면서 이제 진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는 생명체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간의 지도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도 이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이제 썼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화학적인 진화설이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던 것과 거의 유사한 것처럼 원시 대기 그리고 원시 대양, 원시 대기가 수증기 질소, 메탄, 수소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이제 성분들이 이제 있었던 상황인데요. 원시 대양에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게 되고 또
지구의 물은 그럼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혹시 지구의 물? 우리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인간에 의해 듣는 학생 있나요? 여러분들 중에는 없네. 예, 인간에 의해도 이제 초기에 지구의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갖다가 이제 영상으로 이제 봤었는데, 지구의 물이 만들어진 거는 초기에 지구가 형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행성들과 이제 충돌하고 또 그 행성들과 이제 부딪히는 과정에서 그런 행성들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물이. 지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원시 대양이 이제 형성이 되고, 여기에 저분자 유기물들이 아미노산이라든가 유기염기라든가 당이라든가 지방산이라든가 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 지구의 많은 행성과의 충돌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단백질, DNA, 탄수화물, 지방들이 이제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원시 생명체로 어떤 막의 형태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거에 이제 갇히게 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또 이제 변화가 이제 일어나면서 생명체가 이제 드디어 이제 탄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화학적인 진화설이에요. 예. 그래서 무기화합물에서 저분자 유기화합물을 갖다 이제 생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밀러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전기 방전 과정을 갖다 이제 거쳐서, 그래서 지구 형성 초기에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드렸었던 거고요. 이러한 이제 설명을 이제 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메탄이라든가 또 암모니아라든가 초기 원시 지구와 같은 그런 이제 환경에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갖다 이제 최근에도 증명을 갖다 이제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화면을 보신 거고요. 자, 그러면 저러한 화합물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복제가 되고 이제 그러기 시작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이론을 내놓은 것이 바로 이제 크리스탈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그람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의 생명 분자, 요거는 스스로 자가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생명체 이제 시발이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렇게 진흙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상태. 근데 얘네들도 뭔가 그 환경이 만들어져야 저렇게 이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그러한 환경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진흙이 유기화물과 함께 농축이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스스로 조직화가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이제 생명체와 같은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 이제 하고 있고요. 자, 이 원시 생명체의 탄생은 그럼 어떠한 이제 설들이 있느냐? 조금 전에 이제 원시 생명체와 관련된 그러한 이제 기본적인 물질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마이크로스페어설, 코아세르베이트설, 그리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시 생명체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요. 폭스의 이제 실험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마이크로스페어설인데, 세균의 경우가 효모도 그렇지만 어떻게 자기 이제 후손을 갖다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 선인장 중에 그 천년초라고 하는 선인장 혹시 아세요? 제주도 가면 많은 거 몰라요? 손바닥처럼 생긴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고, 그리고 빨간 꽃이 이렇게 이제 피는 그게 이제 천년초인데요. 그 선인장이 어떻게 자기네 그 후손을 번식시키냐면 이렇게 손바닥처럼 생긴 데다가 혹처럼 이렇게 나요. 그쵸? 그럼 그걸 떼와서 심으면 또 선인장이 계속 번식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번식을 하는 박테리아라고 할까? 세균이 효모가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효모가 발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걔가 떨어져 나오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바로 마이크로스페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효모의 일종인 그람 염색성 세균들,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원래 구조를 가지고 있던 데서 혹처럼 이렇게 나다가 걔가 떨어져 나오고, 또 걔가 또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떨어져 나오고,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이크로스페어예요. 스페어는 이제 구잖아요. 그렇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인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돌기처럼 천천히 만들어지다가 떨어져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진화가 되고 또 그 정보를 갖다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정보를 갖다가 물려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요. 이게 가끔씩 이렇게 안 넘어가기도 해요. 넘어갔구나. 예. 그리고 이제 오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를 갖다가 이제 어떤 설을 갖다 이제 내게 되냐면은 무기화물에서 유기화물로 바뀌었고 아까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이어받아서 그 유기화물들이 어떠한 작용을 하냐면 원시 생명체로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하는 형태를 갖다 띠면서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아까 이제 진흙이라는 얘기도 하고 뭐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오파린의 생명의 기원에서 원시 대양에 축적된 유기물들이 생명체의 전 단계인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형태다. 그것을 이제 코아세르베이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포성 생명체가 어떤 형태로 이제 가지게 되는 거냐면 오파린의 모델 실험으로부터 유기화물에서 생명 현상을 보이는 코아세르베이트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합니다.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과 같은 뭘까요? 지금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복잡한 유기화물들, 유기물질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와 물 입자와 결합을 해서 구형의 뭘로? 막으로 둘러싸인 그래서 형성이 되어 있는 작은 형태의 액체방울 요거를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 액체방울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쉽게 터지지 않는 그런 막이 이제 형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쉽게 터지지 않는 막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아마 경험이 있겠지만 진흙 가지고 이렇게 막 놀다가 그리고 손 씻고 그러다 보면 이게 진흙이 약간 점 성질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비눗물도 그렇지만 이렇게 막을 갖다 형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형태로 형성이 된 것이 코아세르베이트다. 이것이 바로 그리고 원시 생명체로서의 그런 아주 기초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단초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파린의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원시 생명체는 어떠한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느냐? 이 특징은 이제는 어떤 자기 복제 능력을 아까 만들어진 그런 이제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하는 녀석이 마치 선인장이 나오거나 효모가 이렇게 발화돼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이제 분리가 되고 어떤 이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분리가 되고 그러면서 자기 복제력 그리고 아주 기초적이지만 물질 대사 능력을 이제 갖기 시작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세포성 생명체로서 이제 세포를 갖다 완벽하게 이루고 있지는 못하지만 또 그 전까지 만들어졌던 일반 성분들하고는 다른 특징을 갖다 가지는 이제 그러한 이제 비세포성이면서도 생명체에 그런 이제 작용을 하는 아주 기초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현 시기가 40억에서 38억 5천만 년 전 정도에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그랬는데 5억 년 이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5억 년이니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 그쵸? 이거는 머릿속에서 그냥 표현하니까 휙휙 지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겠어요. 우리가 잘해봐야 100살도 못 사는데 근데 만 년이 만 개가 모여야지 억이거든요. 그쵸? 이렇게 오랜 동안 지구는 아주 암흑의 시기였었던 거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면서 에너지원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원시대양에 축적된 주변의 유기물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에너지를 이제 습득을 하고 그리고 어떤 종속 영양체로서 이제 만들어지기 이제 시작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특징들을 갖다 가지고 있는데 이 코아세르베이트와 같은 그러한 유형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모든 생명체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최근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루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카. 예, 루카라고 하는 것은 바로 LUCA 이렇게 쓰는데 L last예요. last 지난 바로 최근에 뭐 그런 얘기고요. U는 universe, last universe, C는 common, 그 다음에 A는 ancestor. ancestor는 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common ancestor니까는 공통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공용이 되는 조상인데 언제? last universe.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꾸로 위치를 했을 때 가장 최근에. 그래서 인류 혹은 모든 생명체의 공통 조상인 그런 이제 형태 그런 것들을 루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같이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In the early Earth, you could envisage these bubbling mud pools, the way water dissolves the rocks and makes clay. As the gas comes out, it forms a membrane, which then bursts. So think of that membrane not bursting and actually preserving at a very, very small scale. And then if you mix organic molecules inside, you all of a sudden have an organic molecule inside a membrane to form a cell. Without membranes, we would be on a planet covered by a dilute ocean of the building blocks of life. But with membranes, finally, there was a way to keep all those building blocks together. I believe there were many opportunities for life to arise. We may have had other types of life forms that came and went, but didn't take, right? They didn't hit and stick. But one of them made it. It's called LUCA, which stands for the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 for all life here on Earth. LUCA can protect itself with a membrane and reproduce itself. Everything came together in just the right way to create the first living cell, with DNA at its heart. Fast forward billions of years, and we find that all life today uses the same basic chemistry. And this points to one thing. It all originated in that first primitive cell. All right, now my grandma, you know, she was kind of small, but Luca, the great times a gazillion grandmother of us all, she was tinier than a dot. As far as we know, that cell was the single and only origin of all life. Well, at least on Earth. If you check out pretty much anywhere in the universe, you're gonna find the same ingredients to cook up life. They're not exotic, they're staples. Now sure, mixing them up just right is hard, but the universe is vast. So does that mean there's a big piping hot serving of life somewhere else out there?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사에서 만든 제 영상인데요. 지금은 거의 요 루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최초의
그 공통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생명체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설화되어 가고 있어요. 예. 물론 또 새로운 어떤 그냥 아주 기발한 그런 이제 학설이 새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시간이 꽤 됐네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1교시 마치겠습니다.